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단원 자연 초월과의 관계의 소단원으로서 1.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에 대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지는 않으니까 모두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하나,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둘, 자연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자연에 대한 여러분만의 관점을 가지고 다음 대면 수업에 발표도 하고 논술 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의 문자 기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최근에 자주 받았겠지만 광주 동복댐 저수율이 낮아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문자를 여러분도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구해왔어요. 와, 사진을 보니 정말로 물이 부족해 보이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댐을 건설해서 물을 저장해 두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할까요? 댐이 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항상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댐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상류의 물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강의 유속이 느려져 중류나 하류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또한 하류에 있는 모래사장이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댐을 건설하다 보면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평소와 기온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안개가 자주 끼게 되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나 홍수로 댐이 넘쳤을 경우에는 댐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댐을 건설하게 되면 정말 많은 그리고 정말 넓은 지역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그쪽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고 생태계가 좀 더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댐과 같은 개발을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냥 인간들 편리하게 댐을 건설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물, 공기, 햇빛은 물론이며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답니다. 또한 깨끗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여유와 활력을 얻기도 한답니다. 음, 무등산에도 템플스테이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유롭게 여유와 활력을 얻는 활동이 있어요. 이처럼 자연은 인간의 삶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토대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교과서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팜유라고 하는 기름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팜나무 농장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섬에는 다양한 야생동물, 희귀식물,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렇게 팜나무 농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놓였으며 희귀 생물들과 곤충들은 사라져갔다고 하네요.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그리고 가구나 건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목재들은 우리가 나무로부터 만들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진과 같이 브라질의 산림이 32년 만에 무려 11%나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 사진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이에요.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지하철을 개통하는 등
개발을 지속하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행동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한답니다. 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 지나치게 된다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를 반성하며 나타난 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이에요.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은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며, 또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 또한 너무 지나치게 된다면 경제 발전과 환경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음,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으로, 첫 번째, 감정 중심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고통 감수 능력, 즉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와 같이, 혹은 소, 돼지와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감정 중심주의적 관점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고통 감수 능력이 없더라도 생명이 있다면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 생명 중심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앞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이면서 앞에서 배웠던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은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자연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관점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음,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해 볼게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답변만 한다면 모두 참여 점수 1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신문 기사를 하나 찾아볼 건데요. 땡땡시는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몇몇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은 수질이 나빠져 악취가 진동하였고 주변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땡땡시는 10여 년 전부터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복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이 제 모습을 찾아가자 달 풀잎불, 물 억새 등의 식물이 자라났고 갈견이와 같은 물고기와 해오라기도 살게 되었답니다. 또 하천은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고 무더위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생태계가 살아난 하천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청계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하천이고, 음, 이런 청계천에 서울 시민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많이 찾아간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천은 덮어두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여유를 주기도 하고 또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위에서 앞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위 도시가 콘크리트로 덮었던 하천을 복원한 까닭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작성하면 참여 점수 1점을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답변을 모두 참여하면 참여 점수가 2점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럼 다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둘,
자연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 같나요? 음, 선생님은 여러분이 모두 학습 목표를 달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